이번 시간에는 경남이죠.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용도 지역의 부분에서 말이죠. 이렇게 제가 지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텔이나 일반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호텔의 꽃이보다 호텔의 꽃은 대시이죠. 그렇죠? 제가 정의한 이야기입니다. 호텔 관계가 자기 자본이 최소 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뭐냐? 대출금입니다. 대출금. 이제 임금에 보시면 말이죠. 임금, 경쟁 업소를 보시면 최근에 리모델링한 호텔이 없습니다. 리모델링한 호텔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남이죠.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는 120426번입니다. 이 물건 번호만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고요.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사용 승인일 2003년 5월 1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높죠. 259평이고요. 연면적 1504제곱미터, 평수는 455평입니다. 객실 수가 38개인데 된 연면적이 455평이면은 객실 평수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매가 현재 3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융자는 20억입니다. 현재 융자 20억. 현재 융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 현재 융자에 대해서 이건 매수인의 입장입니다.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입장에서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 현재 융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매수인이죠. 매수인 입장에서 우리 예비 매수인께서도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을 안 받고 어떤 부동산이든지 융자를 하나도 없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이제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융자가 예비 매수인께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는 현재 융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는 현재 융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적다, 많다. 이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면 되겠죠? 그렇죠. 매가. 일단은 호가인데 매매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은 호가 기준으로 융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조금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가 대비, 매매 가격 대비 현재 융자가 많다. 그러면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합니다. 일단은 유리합니다. 원칙은. 그러면 현재 융자가 적다. 그러면 일단은 좀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예비 매수인께서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다? 대출을 받을 때 현재 융자가 많이 나온다면 예비 매수인께서 융자를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현재 소유자가 현재 융자가 많으면 어떻다? 현재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융자가 많다. 이거는 금융권에서는 좋은 점이에요. 왜 좋은 점이죠? 현재 매출 대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 즉 금융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현재 매출로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까지 투자를 한답니다. 예비 매수인이. 네. 그러면 지점장이나 센터장이나 그 담당자가 말이죠. 이 호텔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융자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또 데이터가 있어요. 아, 여기 상권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뭐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현재 호텔 같은 경우 13억을 투자하죠. 네. 13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매출을 그들만 해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데이터와 저의 데이터를 봤을 때 과연 원리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데이터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된다고 거의 대부분이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비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이 나오면 유리하다 이겁니다. 네. 또 다른 근거가 뭘까요? 또 다른 근거가 자, 제가 별표 3개짜리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건 과학적으로 증빙이 다 된 거예요. 네. 이 자기 자본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투자자들은 말이죠. 절세 효과에 아주 민감합니다. 절세 효과. 제가 계속 이 호텔을 취득했을 때 파생되는 세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자기 자본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절세 효과를 보느냐, 이거를 가장 많이 상담을 많이 하세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양도세 또는 증여세, 상속세까지 절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관심거리예요. 네. 그런데 자기 자본이 최소 자본으로 투자를 하시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뭐냐? 대출금입니다. 대출금. 과연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죠. 대출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대출금이 많이 나와야 내가 호텔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지만 너무 과다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만약에 뭐 금융권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막 과다한 대출을 해줄 리가 없겠죠. 만약에 과다하게 대출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저하게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말린다. 원리금 상환의 능력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자기 자본과 현저한 자기 자본과는 갭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 자기 자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로 돼 있죠. 매매 가격은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매매 가격은 자기 자본 예. 플러스 대출금이죠. 대출금. 따라서 자기 자본을 최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금이 많이 나와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다? 자, 다시 위로 와서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 놓았으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있지 뭐 터무니없는 말로 현혹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현재 융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실인수가죠. 네, 13억 네,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월 매출 현재 4천만 원, 객실수 38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 어떻습니까? 대지가 259평이고 주차가 25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공식 대지 면적의 10%는 주차 면적이다. 단 그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추정이 가능하죠. 본 물건은 필로티로
되어 있구나. 답이 나왔습니다. 네. 용도 지역, 네, 일반, 네, 상업 지역.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02만 3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338만 1,818원에 해당되는, 네,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필요, 네, 물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인근에 보시면 말이죠. 인근, 경쟁업소를 보시면 최근에 예, 리모델링 한 호텔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한 호텔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습니다? 리모델링 시에는 리모델링해서 오픈할 시에는 네, 거의 네, 독점 상권이다. 독점 상권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고, 어떤 근거로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시 하나 주의될 사항이 거의 뭐 독점 상권이라고 그랬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인근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럼 향후에 경쟁업소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거는 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예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에는 향후 경쟁업소가 말이죠. 네. 경쟁업소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까지 네,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네, 우리가 먼저 리모델링해서 오픈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텔에서 경쟁업소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잘했다는 게 언제 우리가 파급 효과가 증빙이 가능하느냐. 이 호텔이 경쟁업소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단순 증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이 많아.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경쟁업소에서 리모델링 할 때는 일정 부분 손님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어지느냐. 일단 떨어졌다가 또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 폭이 좁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전에 파악했던 리스크가 우리가 대비를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추진을 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네, 실제로 우리 고객님들 리모델링 할 물건을 취득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유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경쟁업소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매출 어떻습니까? 해당 호텔의 매출이 어떻습니까? 조금은 떨어지겠죠. 전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호텔보다 제가 관여했던 호텔은 조금 떨어졌다가 한 두어 달 지나죠? 갔던 손님들이 다시 옵니다.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소폭 상승합니다. 소폭 떨어진 것 중에서 다시 소폭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시는 수익률이나 순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경쟁 호텔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경쟁 호텔은 예상이 얼마만큼 매출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어떻다? 본인들이 예상하는 매출만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손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권에 올 손님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왔다가 빠져나간다든지 전혀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왜?
경쟁 호텔이 제가 관여했던 호텔에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나 영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순히 리모델링만 해놨다고 해서 고수익률을 누린다면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겁니다. 본인들의 의지대로 투자하시면 되지. 그렇지만 호텔의 월 매출과 수익률은 단순히 리모델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다? 소유자의 열정도 필요하고 호텔 황제의 운영 노하우도 필요하고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외부의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났을 때, 즉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파급력 있는 부의 외부 효과는 적다, 미비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가 그래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네. 그래서 추진할 때에는 경쟁업소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잠깐 지도를 보고 말이죠. 그 후에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지도는 용도 지역에 구분해서 말이죠.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일부러 지도를 약간 흐릿하게 했어요.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노출을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해당 호텔은 여기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붉은색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호텔이, 이 점이 바로 다 호텔이거든요. 경쟁 호텔입니다. 이 호텔들이 다 최근에 리모델링한 호텔이었다는 겁니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런 그 팁을 무료로 막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시는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상은 일반 상업지역 이나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상업지역이니까. 그런데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을 볼 때는 이쪽이 이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인근에 배후 수요에 있는 용도 지역 중에 주거지역을 봤을 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가장 최근에 지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용도 지역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가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을 보면은 최근에 아파트를 지었겠죠.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다. 그러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드맵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 여기 좀 잘렸는데 이쪽 밑에까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뭐다? 출장 비즈니스가 오는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업지역에서도 갈 수 있는 상권이 많이 있어요. 이 밑에 지도가 좀 잘렸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이 먹자 상권이라든지 비즈니스 고객들이 왔을 때 조금 더 편리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확률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권은 연인들도 여기다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은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다 있죠. 여기 상업지역 안에는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비즈니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연인 손님도 올 수 있는 상권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올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용도 지역상의 지도를 한번 봤고요. 자, 용도 지역을 배제하고 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자, 해당 호텔이 여기 있죠? 해당 호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해당 호텔 여기를 좀 확대를 시켰어요. 자, 해당 호텔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경쟁 호텔이 전부 노후화가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편도 8차선입니다. 여기가 편도 8차선 대로변이죠. 편도 8차선 대로변이에요. 그 여기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관광호텔 있죠? 관광호텔.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도 대로변에 이렇게 관광호텔은 여기에 입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관광호텔이라면. 네.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럴까요? 호텔 황제의 유튜브는 뭐 매매 물건을 중개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AV 창업자 여러분께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관광호텔은 말이죠. 일반 대실 고객들이 좀 꺼려하는 상권이죠. 꺼려하는 호텔이죠. 꺼려하는 호텔. 그리고 관광호텔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숙박만 받습니다. 대실을 잘 안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을 하는 이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대로변에서 내 차가 여기 들어가는 거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대로변에서 진입이 가능하죠? 진입이 바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호텔은 대로변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관광호텔은. 네, 그리고 가치도 평가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도 좋아요. 관광호텔은. 그런데 모텔이나 일반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시를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호텔의 꽃이보다 호텔의 꽃은 대실이다. 그렇죠? 제가 정의한 이야기입니다. 호텔 황제가 호텔의 꽃은 대실이다. 대실은 뭐다? 회전율이다. 그러면 대실 고객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호텔을 보시면은 자, 이 호텔은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블록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한 블록 안으로. 자, 손님들이 한 블록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노출이 안 되죠. 들어오기가 노출이 안 됩니다. 큰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실 고객이 오기가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는 고객도 있어요.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여자 고객은. 그죠? 따로따로 오는 대실 고객도 상당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고객이죠? 비즈니스 고객들은 남의 눈치 뭐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오거든요. 그런데 관광 호텔을 가도 되고 일반 호텔을 와도 됩니다. 그죠? 근데 관광 호텔이 내가 맞는 시설도 없어. 괜히 호텔 자체가 건물만 크지 가격만 비싸지 내가 원하는 시설이 아니야. 가면 불편해. 오히려. 그런데 여기 호텔이 리모델링 했다 해서 한번 가봤더니 내가 맞는 동선이야. 내가 필요한 거는 다 있어. 그리고 되게 편해.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호텔을 예약을 하든지 현장 결제를 하든지 이렇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황제가 관여했던 호텔은 말이죠.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는 호텔로 제가 만들어 놓거든요. 네, 제가 직접 호텔에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고객들의 동선, 오는 동선뿐만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또는 객실 내부에서 그 고객들이 사용하는 동선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효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 호텔은 대로변에 입지할수록 좋다. 그런데 일반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대로변보다는 조금 뒤로, 조금 한 블록 뒤에 떨어진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고, 물론 단점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이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땅은 말이죠. 이 지가가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땅보다는 공시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그러죠. 지구를 따졌을 때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볼 때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이러한 건물들은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로변에 여기 이제 대로변이죠. 이쪽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들은 약간 뒤쪽에 있는
건물들보다 같은 상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가 또는 감정가가 뒤편에 있는 호텔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호텔은 어떻다?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 매출이 좋아야 수익률이 높은 구조니까 매출이 좋으면 호텔의 가치가 있다. 호텔의 가치가 있으면 공시지가가 조금 낮더라도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조금 낮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호가로 내가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매출이다.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 호텔이나 모텔은 한 블록 뒤에 있는 게 유리하다. 뒤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큰 건물이 있죠. 네, 여기 큰 건물. 이게 마트입니다. 마트, 대형 마트. 네. 마트가 하나 여기가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여기가 마트가 있어요. 이게 좀 작은 건물인데 여기에도 마트가 하나 있어요. 마트. 네. 일단 마트가 끼어 있다든지 CGV가 끼어 있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유리한 상권입니다. 왜?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대형 마트가 끼어 있는 상권은 유리한 상권입니다. 네, 여기 직원들만 해도 몇 명이겠습니까? 여기 직원들만 해도. 네. 여기 마트에 다녀가는 손님들만 해도 하루에 몇 명 되겠습니까? 그죠? 몇천 명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트를 끼고 있는 상권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자, 네. 지급액과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의 네, 리모델링 시 네, 예상 가능한 매출부터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본 호텔은 우리가 네, 13억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13억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보겠습니다. 네, 13억을 네, 투자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네,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본 호텔은 말이죠. 9천만 원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호텔입니다. 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우리가 최대 레버리지 얼마 누리시죠? 35억이죠. 네, 35억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은 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네, 2억 2,750만 원이네요. 네. 나누기 매달 우리가 월 매출 리모델링 완료 후 9천만 원 중에 이자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1,896만 원입니다. 1,896만 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죠.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13억 투자하시죠? 리모델링 비용 13억 투자 시 월 매출 9천만 원 중에서요. 세후 이자를 다 제하고 월 순수익은 2,6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1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4.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4%.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경남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수익률 24.1%를 누릴 수 있는 호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